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디스크 안 하고 각종 디스크 일어났어요. 근데 디스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얇은 뼈를 갖다 물렁뼈를 디스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를 연상하면 이제 체계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골수가 형성돼야 된다. 맞죠? 골수예요. 자동차로 말하면은 비아링 사이에 윤활유가 없으면 어때요? 비아링이 닳아버리겠죠. 열이 나고요. 사람도 디스크가 마모되지 않으면은 밖으로 빠져나올 이유가 없어요.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올 일은 없다. 그래 우리가 디스크하면 디스크가 얇아져서 앞으로 돌출된 것이 우리가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뼈와 뼈 마디 사이에 디스크는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디스크나 이제 동일한 거고. 그래서 디스크로 진단받으면 디스크판이 바깥으로 돌출된 거다. 근데 바깥으로 돌출되려고 하면 마모되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죠. 상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마모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골수에서부터 접근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골수에서부터. 골수가 형성이 됐더라도 디스크가 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은 골수가 있는 이상은 디스크가 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골수가 안 만들어진 게 디스크의 우리가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골수가 형성되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먹고 난 배설물이라는 거죠. 골세포가 먹고 난 배설물인데 골수가 없다는 것은 먹이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고 먹이 공급은 어떠한 영양분이라도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 영양분의 성분으로 나누면 우리가 여러 영양분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혈액을 통해서만 영양분이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골수가 안 만들어졌고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쭉 짚어보면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제 골수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튀어나온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피가 오래 못 돌다 보면 못 도는 데는 어때요? 산도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높아진 산이 이제 뼈를 녹여가지고 골수가 새어나와서 굳었냐. 그러면 어떻게 류마티스 관절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디스크가 마무리가 튀어나오면 디스크. 그럼 류마티스 관절하고 디스크하고 따져보면 어때요? 사순간이죠? 거의 원인은 피가 못 돌아서 산도가 높았냐? 산도가 좀 낮았냐? 이 차이밖에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흔히 별명 많이 들어봤죠? 대퇴골 골두 괴사증. 괴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죽는 거. 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퇴골 골두 괴사증 하면 대퇴골 골두 무혈 괴사증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혈이라고 하는 건 혈액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풀어보면. 그러면 무혈, 피는 왜 안 돌았을까? 혈관이 막히지 않고는 못 돌 수가 없겠죠. 그럼 이렇게 진단하면 대퇴골 무혈 괴사증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치료가 쉬운 질병이에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에요?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주 쉬운 거죠. 처음에 진단 이게 걸으려니까 골두가 아프고 거기다 이렇게 통증이 오고 하니까 대퇴골 골두 무혈 괴사증의 초기 진단이다. 그럼 우리 방법으로 보면 어때요? 8번 빼고 6번 빼놓고 40일 40일 빼주면은 이건 하면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 방법으로는 이 병이 무서운 병일까요? 쉬운 병이에요. 기존 시각으로 바라보면. 피가 안 돌면 어때요? 골두가 괴사돼서 없어지면 주저앉아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주저앉는 상태에서는 피가 안 돌면 복원 치료를 할 때 복원이 빨리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수술하기 위해서는 마취해야 되고 마취하고 나서 항생제 들어부셔야 되고 또 거기를 그렇게 많이 피가 못 돌 정도로 하려면 다량의 어혈이 만들어져야만이 많은 혈관을 막으려고 하면 어혈이 많아야 되고 이미 대퇴골 골두 괴사증에 진단받았다고 하면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방법으로는 그 뼈 골두가 삭아서 이렇게 부서져서 죽어 들어가면 거의 치료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피를 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왜냐? 혈관이 막힌 건 말초 모세혈관이 막힌 경우, 말초 모세혈관이 먼저 막히고 그 안에 세동맥이 막히고 동맥이 막히고 이게 끝에서부터 막혀 들어오는데 굵은 동맥은 수술을 해도 혈관을 만들어도 우회 혈관이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말초 모세혈관이 막힌 거는 뚫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축복이다 그랬죠.
왜냐? 말주 모세혈관 끝이 80% 이상이 우리 몸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말주 모세혈관은 침으로 탁탁 찔러서 그러면 불려가지고 녹여가지고 바깥으로 당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심장에서는 피가 계속 펌프질을 하고 밖에서 당기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는 게 되겠죠. 어혈이 빠져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그래도 실제 이렇게 어혈을 빼내면은 피가 돌면 어때요? 골세포들이 다시 작은 걸 복원하겠죠. 골수도 다시 만들어지고 또 그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조금 마모가 됐다고 하더라도 형태만, 그러니까 디스크에 남아있는 생명체 속에도 전체 설계도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약하게 마모된 정도는 스스로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변형이 온 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것든지 이제 보면은 이제 그거를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고개를 한번 좌우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 뒤에서 뻐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거 골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뻐그럭거리가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53번과 9번을 빼주면 그 뻐그럭거리는 소리가 없어질 거냐 안 없어질 거냐 하는 거죠. 정답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목에도 경직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공부한다고 아니면 사물을 본다고 직업상 늘 고개를 45도로 구부리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 뒤에다가 장기간 힘을 줘야 되겠죠. 근육에다가요. 힘을 주면 어때요? 혈관이 수축되겠죠. 수축되면 어혈이 거기서 오래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까지 보태졌다. 그다음 어때? 혈관이 꽉 막혀버리겠죠. 그럼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골수가 안 만들어지고, 골수가 없으니까 디스크가 달고, 디스크가 달아서 얇아지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것이 바로 디스크다. 이렇게 진단하면은 어혈을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해주는 건 8번 빼면 되고, 이만 만들어진 거는 쫓아가서 해당 부위 빼주면 뭐 디스크는 예방도 치료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완전히 뼈가 변형이 이루어진 건 안 돌아온다고 전 강의에 설명해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염증이 있으면 어떤 관절염화가 죠.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염증이 있으면 그건 어때요? 이런 상태에서 피가 못 돌면 우리는 항체는 어때요? 접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자리를 잡아주는 이제 숫자가 분열돼서 늘어나면은 그게 염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보통 생각하면 어때? 염증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항생제, 스테로이드. 근데 이게 죽이는 약이 들어가면은 멸균 기능이 들어가면 피가 돌면은 한 방 넣고 딱 끝나는데 피가 못 돌면 안에서 피가 못 도는데 안에 있는 놈은 살아있고 밖에 나와서 좀 돌아다니는 놈만 죽어. 밖에 나와 있는 놈을 죽여놓으면 어때요? 염증이 승해지는 건 맞겠죠? 안에 있는 놈은 안 죽었어요. 근데 이 약기가 피가 돌면서 다 소멸됐어. 그럼 안에 있는 놈은 어때? 또 밖으로 켜 나오겠죠? 그럼 또 먹어야 돼요. 그냥 먹을 때는 좀 가난지는 하다가 약 끊으면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꾸준하게 복용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복용하면 뭐가 망가질까요? 간,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게 기존 방법으로 우리가 죽이는 방법, 결과를 죽이는 방법과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거기에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쭉 빼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원리는 몰라도. 지금 이제 배우고 보니까 항체가 들어가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는 잡아먹고 또 영양 공급이 되니까 골수가 다시 형성되고 산도는 피가 도니까 떨어지고 경직된 근육은 피가 도니까 다시 부드러워서 이완이 되고 하면은 사회라는 행위가 하나가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동시에 나타나니까 그냥 1시간만 배우고 목이 뻐그럭뻐그럭하고 목 디스크야. 그러면 어때요? 그냥 원인은 몰라도 8번, 53번, 9번 빼면 무조건 낫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막힌 건 그대로 놔두고 목이 오니까 통증이 와. 진통제, 근육 이완제. 그럼 피가 못 도는 사이에 거기서 염증이 자리 잡으면 어때요? 또 염이 있겠죠. 그러면 항생제.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우리가 디스크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얼마만한 그 치료 효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냐 질문한다고 하면 지금 제 얘기를 설명 듣고 나니까 어때요? 왜 기존의 방법이 학문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병의 뿌리를 뽑는 치료가 안 되는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약은 누가 만들어도 완치제, 그러니까 원인 치료가 되는 효능은 없다 하는 것도 새겨서 잘 들어야 돼요. 원인 치료가 없으니까 아니다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가상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목에 디스크가 있는데 거기 염증이 생겼다. 근데 항생제만 계속 복용하는 거와 거기를 어혈을 빼고 항생제를 투여하면 어떨까요? 빨리가 남겠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왜 이거를 병행할 수 있느냐. 신장 기능이 회복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8번을 뺐어요. 8번을 빼서 신장 기능이 회복되고 산도가 떨어지고 혈액 속에 산소가 풍부해져야만이 우리 몸의 항체가 정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가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염증은 계속 심해져. 근데 사혈을 안 하고 염증이 심하다고 항생제 강도만 높일 거냐. 거기를 빼줘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게 만들고 치료를 할 거냐. 이 효과 차이는 양이도 이걸 이용한다 보는데 그렇죠. 항생제 쓰면 약을 쓸 때는 밖에 나와 있는 놈만 죽으니까 좀 가라앉는 하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안에 있는 놈이 또 변화 와서 또 성하면 또 약을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이거 반복하는 걸 거기를 싹 빠져서 그걸 쑥 들어가게 만들면 안에 것까지 다 죽어버리면 재발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도 우리가 양이도 이걸 이용한다고 하면 이용할 부분들이 충분하죠. 양의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용기 있는 사람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주사바늘 있죠. 주사바늘로 몸을 찔르나 침으로 찔르나 찔르는 게 달라요 같아요. 그럼 양이가 침 놓는다고 해서 불법일까요? 우리가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주사바늘은 되고 침은 안 되는 법이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그 얘기예요. 쇠꼬챙이 하는데 우리가 침을. 그래도 실제 일부 이렇게 내가 아는 이렇게 의사분은 이제 그 아버님이 이 책을 보고 권해서 그 아들이 의사인데 의사가 그걸 보고 하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이걸 보고 맞으니까 방금 이 논리에 의해서 염증이 있으면 병원에서 의사가 사회를 해주는 거예요. 양인데도.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한의원에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변하는 게 뭐냐. 우리도 주사바늘 있다. 주사바늘 긴 것도 찔르는데 작은 침을 이거 왜 못 찔르냐. 맞죠? 우리도 피검사하면서 피 뺀다. 맞잖아요. 양이가 사혈해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하도 시비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느끼는 거야. 자관 철분제 맞는 사람 우리 병원에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 자기가 이게 사혈이 맞다는 거예요. 그 양이라고 해도. 그래서 거기는 가면 보통 철분제 놔달라고 하면 뭐 헤모그룹 수치제고 뭐 내야 되죠. 피검사 이까 하는데 그 병원에는 가면은 안 따집니다. 한 개 놓을까요? 두 개 놓을까요? 이 공부를 아니까 두 개요 그러면 얘 두 개, 하나요 그러면 얘 하나. 그냥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양의가 됐든 한의가 됐든 어떤 병이 진행되는 거나 우리 치료 이치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는 방법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응용한다고 하면 그 치료 효과는 엄청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정의도 우리가 이제 기존 방법으로 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튀어나온 거 자르는 거. 볼 수가 없으면 어때요? 인공골수를 넣어주겠죠? 넣어준 건 어때요? 넣어준 거 떨어지면 또 넣어야 되죠? 응급해요. 그럼 통증이 온다고 하면 거기다 이제 마취약을 주사기로 넣어요. 왜냐? 밖에다가 통증 완화제를 넣으니까 거기까지 도달을 안 하면 어때요? 효과가 안 나죠? 그럼 그 안에다 이제 직접 넣는다고요. 그럼 그가 마취가 되면 오래되면 어떨까요? 산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겠죠? 높아진 산이 뼈를 다 녹여버리면 어때요?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뼈가 녹아서. 이제 이거 잘라내버리고 편한택으로 인공골도 넣읍시다 하겠죠. 이제 생각을 바꿔서 디스크, 뼈와 뼈 사이가 문제가 딱 생길 때 바로 핏기를 열어주고 어혈을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해주면 디스크가 됐든 관절염이 됐든 류마티스 관절이 됐든 예방도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진단도 병명에 따라서 이게 디스크하면 다른 병 같아도 이게 생리체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죠. 전부 다 우리가 사혈하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 약을 써도 치료가 그동안에 안 됐던 건 뭐냐. 바로 쉽게 얘기하면 피를 잘 돌게 하는 효능, 어혈이 다시 안 생기게 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지금까지 생각 못했다. 그렇게 정리를 내려야 되겠다.